법도 권리금 소송센터입니다. 상가를 임대해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임차인에게는 보증금만큼이나 권리금도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권리금이란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차에 부수해서 그 부동산이 가지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습니다. 쉽게 말해 가게를 새롭게 인수하게 될 때 기존에 운영되던 가게에서 확보한 단골 손님이나 쌓아온 인지도 등의 가치를 지불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임차인은 계약 만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못마땅히 여기거나 본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할 거라며 건물주가 임차인의 권리금 주장을 방해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번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보다 상대적으로 시간이나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세입자로서는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 또 필요한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꼭 승소하는 것도 아니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가 권리금 소송 승소를 위한 요건을 3가지로 압축하여 알려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보시기에 앞서 권리금 소송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법도 블로그를 찾아주시길 추천드립니다. 권리금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권리금 소송 절차, 기간까지 모든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10조의 4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 관한 임대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이 안 되는 건물이라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하며 임대의 주된 부분을 주택으로 사용 중이라도 마찬가지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홈페이지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권리금 소송 메뉴에는 권리금 소송 핵심 요건, 임대인의 방해 금지 의무, 임대인의 손해배상 범위, 권리금 소송 기간 등 권리금 소송에 대한 고급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권리금 제외 사유가 없을 것. 두 번째로는 상가 권리금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제외 사유는 생각보다 많아 하나하나 꼼꼼히 파악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3기분의 임대료 연체를 주의해야 하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행한 무단전대, 즉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에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건물의 노후, 훼손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우려되거나 다른 법령으로 철거 또는 재건축되는 경우도 권리금 제외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 밖에도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와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및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른 경우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을 차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 1년 6개월 이상 임대 건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차가 종료된 지 3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도 권리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현실에서는 권리금 제외 사유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난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계신 분도 자신의 상황이 권리금 제외 사유가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분은 전화 주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권리금 주장에 대한 임대인의 방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6개월 전부터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합당한 사유 없이 방해를 한다면 임차인은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부합하는 임대인의 방해 행위에는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 간 권리금 거래를 방해, 신규 임차인에게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방해 범위에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상가 권리금 소송에 필요한 3가지 필수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쉽게 말해 모두 소송을 하기 위한 자격 요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권리금 소송은 각각의 상황과 사정이 달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